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젖은 길 위에 초승달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얕은 금빛 L이라는 작은 글자. 그날 이후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24년 동안 아무에게도요. 오늘 그 목걸이가 돌아왔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 목에 걸려서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시간이 멈추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에 걸린 금속이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래된 보석함을 열었습니다. 진주 사이로 같은 초승달이 빛났습니다. L. 제가 색이라 지시했던 그 깊이 그대로 그 밤이 밀려왔습니다. 빗소리, 떨리는 손, 벗어났던 발걸음, 그리고 봉인.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는 나 자신과의 계약. 하지만 오늘 식탁 위의 대화는 제게 묻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누구냐고, 왜 지금이냐고, 왜 하필 내 앞에서 다시 나타났냐고. 저는 알았습니다. 침묵은 더 이상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숨김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진실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길이라는 것을. 그래서 묻겠습니다. 내가 찾던 기록이 있다면 오늘 함께 보자고. 내가 받은 쪽지가 있다면 내 앞에서 찢어버리자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말이 있다면 오늘 여기서 시작하자고.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24년의 밤을 건너 지금 당신 앞에 서겠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남동 펜트하우스 43층 프렌치 도어 너머로 한강이 희미한 전멸을 반복합니다. 오후 6시 노을은 빌딩 숲에 걸려 칼날처럼 얇아졌습니다. 최민석은 오늘 식탁 위에 놓인 와인이 평소보다 한 등급 높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아들 시온이 누군가를 데려온다고 했을 때부터 윤서영은 유난히 손을 많이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시온이 현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키 163cm 정도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청회색 니트 원피스, 검은 로퍼, 한 손에 든 작은 종이백. 라이라는 이름의 24살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서영은 부드러운 미소로 그를 맞았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서영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라이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고 시온은 그 옆에 자연스럽게 몸을 기댔습니다. 민석은 와인을 따르며 가벼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공이 컴퓨터 공학이라고 들었어요. 라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학부 졸업 후 지금은 보호 종료 청소년 코딩 교실에서 주말마다 멘토링을 합니다. 서영은 접시에 샐러드를 담으며 라이의 말투를 관찰했습니다. 또렷하고 경계가 분명하며 지나치게 예의 바른 문장들. 그가 고개를 약간 숙일 때마다 목선이 드러났고 그 순간 서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라이의 쇄골 아래 가느다란 체인 끝에 초승달 펜던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은빛 표면 왼쪽 끝에 새겨진 L 한 글자. 서영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실례지만 그 목걸이 예쁘네요. 서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라이는 무심히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가진 유일한 유품이에요. 시온이 덧붙였습니다. 라이는 보호시설 출신이에요. 어릴 때 발견됐을 때 이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고 들었어요. 서영은 숨을 한번 길게 들이켰습니다. 민석은 아내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고 손끝이 냅킨 위에서 2번 경련했습니다. 잠깐 실례할게요. 서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 침실로 들어간 그는 문을 닫은 뒤 서랍장 맨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벨벳 상자 안에 또 하나의 초승달이 누워 있었습니다. 똑같은 곡선,
똑같은 L, 똑같은 체인. 서영은 상자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22년 전 비가 쏟아지던 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산부인과 창밖으로 번개가 쳤고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는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서영은 그때 2개의 펜던트 중 하나만 남겨놓고 떠났습니다. 식탁에서는 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라인은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쉼터 기록에는 생후 며칠로 추정된다고 적혀 있어요. 익명신고로 발견됐고 입소 서류엔 신고자가 교육받은 말투의 여성이라고만 기록돼 있습니다. 민석은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부모님을 찾아보려 한 적은? 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학생 때 시도했지만 3년 전 익명 쪽지 하나가 왔어요. 그만 파라고. 서영이 돌아왔을 때 그의 손은 주머니 안에서 상자를 쥐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은 그는 라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라이 씨, 혹시 입소 당시 서류를 아직 가지고 계신가요? 라이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집에 보관하고 있어요. 왜 그러시는지 서영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볼 수 있을까요? 식탁 위의 공기가 굳어졌습니다. 시온은 어머니와 라이를 번갈아 보았고 민석은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라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왜 그런지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설명은 서류를 본 뒤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확신할 수 없어서요. 한강 너머로 밤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4사람은 각자의 의자에 앉은 채 다음 문장을 기다렸습니다. 밤 9시 4사람은 낙원동 원룸 앞에 섰습니다. 좁은 계단, 깜빡이는 복도등, 204호 문패. 라이가 열쇠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좁아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문이 열리자 5평 남짓한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북과 회로 기판, 창가에 화분 3개, 벽에는 코딩 교실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 민석은 신발을 벗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정갈했고 모든 물건에는 위치가 있었습니다. 라이는 옷장이 서랍에서 A4 크기 투명 파일을 꺼냈습니다. 입소 기록이에요. 그는 파일을 식탁에 내려놓았고 서영은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펼쳤습니다. 황색으로 변한 종이 손글씨로 채워진 양식. 수용 아동정보 여아, 생후 5일 추정, 체중 3.2kg, 신고 경로 익명, 발견 장소, 쉼터 인근 골목, 소지품 초승달 펜던트 은재, L 각인. 서영의 시선이 마지막 줄에 고정되었습니다. 신고자 특이사항 교육받은 말투, 30대 초반 여성 추정, 전화 끊은 후 연락 두절. 서영의 무릎이 흔들렸습니다. 시온이 재빨리 의자를 밀어주었고 그는 주저앉듯 앉았습니다. 민석은 아내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습니다. 알고 있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질문은 무거웠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턱선을 타고 흘렀지만 그는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4학년 여름이었어요. 서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시 남자친구와 임신했어요. 집안에선 절대 허락하지 않을 상황이었죠. 부모님은 학업 중단과 결혼을 반대했고 그 사람도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라이는 벽에 기대선 채 팔을 꼈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래서요? 서영이 대답했습니다. 병원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비가 쏟아지던 밤이었어요. 펜던트 2개를 준비했었는데 하나만 남기고 떠났어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온은 라이를 바라봤지만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라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버렸어요. 문장은 짧았지만 무게는 방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그 말밖엔 라이가 말을 끊었습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24년이 돌아오나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라이 씨 감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 DNA 검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라이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경적 소리가 들렸고 냉장고 모터가 웅웅거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확인하죠. 시온이 말했습니다. 제가 병원 알아볼게요. 비공개로 진행 가능한 곳. 라이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려고 해요? 시온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 있으니까요. 당신도 우리 엄마도. 라이는 웃지 않았지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서영은 가방에서 상자를 꺼냈습니다. 벨벳 뚜껑을 열자 또 하나의 초승달이 드러났습니다. 라이는 자신의 목걸이를 만지며 두 펜던트를 번갈아 봤습니다. 곡선은 일치했고 L 각인의 획 굵기까지 똑같았습니다. 쌍둥이 펜던트예요.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아이를 위해 만들었어요. 하지만 용기가 없었죠. 라이는 상자를 밀어냈습니다. 지금 이걸 주는 게 용기인가요? 서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라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24년 동안 당신은 이 펜던트를 서랍에 넣어뒀어요. 저는 이걸 목에 걸고 살았고요. 무게가 다르다는 걸 아세요? 서영의 어깨가 떨렸지만 라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확인은 하겠어요. 하지만 DNA가 일치한다고 해서 제가 당신을 엄마라고 부를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시온이 라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검사 일정 정해지면 연락 주세요. 라이는 문을 열었고 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선 서영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라이 씨, 저는 라이가 문을 닫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오늘은 그만하고 싶어요. 문이 닫힌 뒤 복도에는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민석은 서영을 부축했고 시온은 핸드폰을 꺼내 병원을 검색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내내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남동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뭘 기대했던 걸까요?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한 번에 오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낙원동 원룸, 라이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24년 동안 품어왔던 질문들이 대답을 찾았지만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온의 메시지였습니다. 어떤 결과여도 우리 둘의 마음은 우리가 정해요. 라이는 답장하지 않았지만 메시지를 지우지도 않았습니다. 밤은 깊어졌고 두 곳에서 각기 다른 불면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체 채취는 월요일 오전에 끝났습니다. 강남의 한 비공개 클리닉, 흰 복도, 번호로만 호명되는 접수 시스템. 서영과 라이는 각각 다른 시간대에 방문했습니다. 면봉이 구강 내벽을 스치는 10초, 투명 튜브에 담기는 샘플, 72시간 뒤 이메일로 발송된다는 안내문. 결과는 목요일 정오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사흘이 흘렀습니다. 한남동 펜트하우스, 서영은 침실 창가에 앉아 상자를 열고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초승달 펜던트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그는 체인을 손가락에 감았습니다. 24년 전에도 이랬지. 아기를 안고도 결정하지 못했어. 서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산부인과 창밖으로 쏟아지던 비, 갓 태어난 아기의 주먹, 남겨둔 펜던트 하나. 그날 밤 그는 택시를 탔고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밤 서영은 민석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결과가 일치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석은 책을 덮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고 싶은지가 먼저예요. 서영이 말했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격은 라이 씨가 정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저 책임을 질 준비를 하면 돼요. 화요일 아침 서영은 재단 사무실에 출근했지만 서류를 읽지 못했습니다. 문장들이 눈앞에서 흐려졌고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비서가 커피를 가져왔지만 그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고 서영은 중얼거렸습니다. 2번 실패했어. 버렸을 때, 그리고 다시 만났을 때, 냉담했을 때. 낙원동 원룸, 라인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지만 코드를 한 줄도 쓰지 못했습니다. 커서가 깜빡였고 화면은 비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골목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세탁소 간판, 구멍가게 냉장고 소리, 할머니가 끄는 손수레. 라인은 이 풍경 속에서 24년을 살았습니다. 펜트하우스의 한강 전망과는 다른 하지만 익숙한 세계. 월요일 밤 라인은 일기를 꺼냈습니다. 만약 진짜라면 나는 무엇을 원할까? 펜은 종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사과? 보상? 관계? 라인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품어왔던 질문 왜 나를 버렸을까? 는 이제 대답을 얻었지만 새로운 질문이 밀려왔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누구인가? 화요일 오후 시온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밥 먹었어? 라인은 답장했습니다. 아직? 시온이 물었습니다. 같이 먹을까? 라인은 한참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 시온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10분 뒤 배달 알림이 왔습니다. 김치찌개와 밥, 반찬 4가지. 메모에는 천천히 먹으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라인은 코딩 교실에 갔습니다. 12살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표정이 안 좋아요? 라인은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조금 피곤해서. 아이는 자기 필통에서 사탕을 꺼내 건넸습니다. 제가 슬플 때 먹으면 좀 나아져요. 라인은 사탕을 받아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이의 손이 따뜻했고 라인은 생각했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잘할 수 있었을까? 한남동, 시온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라이의 프로필 사진 책상 위 화분 3개를 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진짜 누나라면 나는 뭘 해줄 수 있을까? 민석이 물었습니다. 걱정되지? 시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인은 혼자 견디는데 익숙해요. 도움을 받는 건 익숙하지 않고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그럼 천천히 익숙하게 해줘야지. 수요일 밤 시온은 라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떤 결과여도 우리 둘의 마음은 우리가 정한다. 라인은 답장하지 않았지만 메시지를 읽은 표시가 떴습니다. 시온은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목요일 아침 4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이메일 알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손목시계를 보며 숨을 고르고 라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민석은 서재에서 책을 펼쳤지만 읽지 못했고 시온은 회사 책상 앞에서 모니터를 켜지 않았습니다. 정오, 4대의 핸드폰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서영은 손을 떨며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DNA 목의 일치율 99.9%, 북의 일치율 0.0%. 숫자는 명확했고
진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서영은 책상 위에 핸드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라인은 이메일을 보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네. 그는 목걸이를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고 라인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시온은 결과를 확인하고 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지만 라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시온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확인했어. 천천히 생각해. 언제든 전화해.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서영에게 갔습니다. 그는 아내의 어깨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서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뭘 시작한다는 거예요?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책임을요. 목요일 오후 4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진실은 숫자로 왔고 감정은 아직 길 위에 남았습니다. 이제 다음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금요일 오후 5시 서영은 라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옥상 정원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라이는 10분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응시하다가 마침내 답했습니다. 6시에 갈게요. 한남동 펜트하우스 옥상, 남산타워가 저녁 안개 속에 희미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인조잔디, 목재 벤치, 화분에 심긴 허브들. 바람이 불었고 도시의 소음은 멀리 가라앉았습니다. 서영은 벤치에 앉아 벨벳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그는 상자를 꼭 쥐었습니다. 6시 정각 라이가 옥상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검은 패딩, 청바지, 운동화. 목에는 여전히 초승달 펜던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서영은 일어서려 했지만 라이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앉아 계세요. 라이는 맞은편 벤치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 거리는 3미터, 침묵은 무거웠습니다. 서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라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결과를 봤을 거예요. 라이가 끄덕였습니다. 봤어요. 서영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초승달 펜던트가 석양빛을 받아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걸 드리고 싶어요. 라이는 펜던트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왜요? 서영이 대답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아이를 위해 만들었으니까요. 라이가 냉소했습니다. 24년 동안 서랍에 넣어두고요. 서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기가 없었어요. 라이가 일어섰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용기가 없었다고요? 저는 용기 없이도 살아야 했어요. 보호소에서, 위탁 가정에서, 원룸에서. 서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라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펜트하우스에서 목걸이를 쳐다보며 후회했겠죠. 저는 그 목걸이를 목에 걸고 왜 나를 버렸을까 생각하며 잤어요. 서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미안해요. 라이가 웃었습니다. 웃음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 말로 뭐가 바뀌나요?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사과밖에 없어요. 라이는 벤치를 돌아 서영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는 1미터로 좁혀졌습니다. 사과요? 당신이 원하는 건 용서잖아요. 서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라이가 말을 끊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제가 괜찮아요라고 말해주길 바라고 있어요. 그래야 당신 마음이 편해지니까. 서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라이의 말은 정확했고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서영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편해지고 싶었어요. 24년 동안 죄책감에 눌려 살았으니까요. 라이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떠넘기려는 거예요? 용서라는 이름으로? 서영은 상자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라이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분노도 연민도 없이 서영이 손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저는 떠넘기려 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용서는 제가 받을 게 아니라 당신이 주고 싶을 때 주는 거라는 걸. 라이는 벤치에 다시 앉았습니다. 바람이 잠시 멈췄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라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리고 강요하지 않을게요. 라이는 자신의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이 펜던트는 24년 동안 제가 누군지 증명하는 유일한 물건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이건 제가 누군지를 증명하지 않아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라이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서영은 상자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펼쳐진 손바닥 위에 초승달이 놓였습니다. 이건 제가 어떤 사람이 되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라이는 펜던트를 바라봤습니다. 곡선은 자신의 것과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라이가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서영이 대답했습니다. 도망치지 않는 사람, 책임을 지는 사람, 당신이 원할 때 옆에 있을 준비가 된 사람. 라이는 펜던트를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서영은 상자를 닫고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기다릴게요.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라이가 일어섰습니다. 약속은 하지 마세요. 약속은 깨지니까요.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 대신 행동으로 보여줄게요. 라이는 옥상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시온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를 통해 당신이 어떤 부모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서영이 대답했습니다. 시온은 제가 두 번째로 제대로 키운 아이예요. 라이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세 번째 기회는 없어요. 기억하세요. 문이 닫혔고 서영은 혼자 남았습니다. 옥상 위로 별이 하나둘 나타났고 상자 속 초승달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서영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과거의 밤에서 현재의 밤으로, 정지에서 재생으로. 첫걸음은 떼어졌고 길은 아직 멀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고 서영은 상자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세 달이 흘렀습니다. 2월 마지막 주 화요일 재단 회의실에는 20명의 관계자가 모였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 새 장학 프로그램 이름이 떴습니다. L-문 라이 이니셔티브 보호아동 보호 종료 청소년 테크 장학 프로그램. 가문명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라이가 요청했고 서영이 동의했습니다. 이름이 짐이 되면 안 돼요. 라이가 말했을 때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이름으로 충분해요. 발표회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언론은 부르지 않았고 초대받은 사람은 보호시설 관계자와 멘토 지원자들 뿐이었습니다. 시온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검은 정장, 흰 셔츠, 준비된 원고. 그는 원고를 접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피로 맺힌 누나는 아니지만 그렇게 불려도 자랑스럽습니다. 객석 뒷줄에 앉은 라이는 시온을 바라봤습니다.
입꼬리가 약간 올라갔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옆자리에 서영은 손수건을 꺼냈지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아내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조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발표가 끝나고 라인은 멘토실로 향했습니다. 좁은 방, 책상 4개, 벽에 붙은 회로도 포스터. 12살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민지가 손을 흔들었고 라인은 가방에서 부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LED 회로 만들 거야. 민지가 물었습니다. 어려워요? 라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선이랑 이선은 친구야. 친구끼리 손잡으면 불이 켜져. 민지는 집중해서 회로를 연결했습니다. 라이는 옆에서 지켜보며 가끔 손을 보탰습니다. 이렇게? 응, 잘했어. LED가 켜지자 민지가 환호했습니다. 됐어요. 라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혼자 한 거야. 대단해. 민지가 물었습니다. 선생님도 처음엔 어려웠어요? 라이가 대답했습니다. 많이. 하지만 계속하니까 쉬워졌어. 복도 끝, 서영은 멘토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라이와 민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라이가 웃었고 민지도 웃었습니다. 서영은 눈가가 젖었지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거리가 필요했습니다. 회피가 아니라 배려로서의 거리. 시온이 다가왔습니다. 지켜보기만 할 거예요? 서영이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이게 맞는 것 같아. 시온이 물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서영이 말했습니다. 라이가 부를 때까지. 시온은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3달 동안 서영과 라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카페, 공원, 재단 회의실. 만남은 짧았고 대화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서영은 묻기보다 들었고 라이는 말하기보다 관찰했습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 서영이 물었습니다. 뭐가 필요해요? 라이가 대답했습니다. 시간이요. 두 번째 만남에서 라이가 말했습니다. 장학 프로그램 제 이름 빼도 돼요. 서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이름이 들어가야 해요. 당신이 살아남았다는 증거니까요. 라이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5번째 만남에서 서영이 물었습니다. 보호소 시절 얘기 들려줄 수 있어요? 라이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겨울엔 추웠어요. 담요가 얇아서. 서영은 메모했습니다. 프로그램에 생필품 지원 항목을 추가할게요. 라이가 물었습니다. 왜요? 서영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겪은 걸 다른 아이들은 안 겪게 하려고요. 8번째 만남에서 라이가 물었습니다. 후회해요? 서영이 대답했습니다. 매일. 라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왜 찾지 않았어요? 서영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두려웠어요. 당신이 저를 미워할까봐. 라이가 말했습니다. 미워했어요.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도요? 라이가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12번째 만남, 라이는 벨벳 상자를 받았습니다. 서영이 말했습니다. 이제 줘도 될 것 같아서. 라이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초승달 펜던트가 봄볕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라이는 체인을 꺼내 목에 걸었습니다. 2개의 초승달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무겁지 않아요? 서영이 물었습니다. 라이가 대답했습니다. 익숙해질 거예요. 발표회가 끝난 저녁, 4사람은 한남동 거실에 모였습니다. 민석이 차를 내왔고 시온이 쿠키를 꺼냈습니다. 서영은 라이 옆에 앉았습니다. 거리는 팔 길이만큼 가깝지도 멀지도 않게.
라이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서영이 물었습니다. 뭐가요? 라이가 대답했습니다. 기다려줘서요. 시온이 말했습니다. 이제 가족 사진 찍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이가 웃었습니다. 아직 이르지 않아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도 돼요. 가족은 완성된 문장이 아니니까. 서영이 덧붙였습니다. 함께 고쳐 쓰는 문장이죠. 밤이 깊어졌고 라이는 낙원동으로 돌아갔습니다. 원룸 침대에 누워 두 개의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하나는 상처, 하나는 약속. 무게는 달랐지만 이제 함께 걸릴 수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영의 메시지였습니다. 잘 들어갔어요? 라이는 답장했습니다. 네. 내일 멘토실에서 봐요. 한남동 침실, 서영은 빈 벨벳 상자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민석이 물었습니다. 후회 없어요? 서영이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여전해요. 하지만 이제 그 후회로 뭘 할지 알아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서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시작일 뿐이에요. 밤하늘 아래 두 곳에서 불이 꺼졌습니다. 한남동과 낙원동, 펜트하우스와 원룸. 거리는 멀었지만 두 개의 초승달은 같은 박자로 숨쉬었습니다. 가족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문장은 계속 써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도시가 깨어나고 라이는 멘토실로 향했습니다. 걸음은 가벼웠고 목걸이는 새 리듬을 새겼습니다.